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와 ICT 그 흥미진진한 만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2주차 강의인데요. 오늘은 스포츠와 빅데이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특히 경기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데이터 분석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수들을 어떻게 추적하는지 그 실제 기술까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담당 강사 김두한입니다. 자, 그럼 이번 2주차에는 어떤 재미있는 내용들을 배울지 학습 목표와 개요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스포츠 현장에서 데이터 분석이 경기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거예요. 두 번째, 야구 팬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세이버매트릭스의 기원과 현대 스포츠로의 발전 과정을 학습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스포츠 중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선수 추적 데이터, 즉 트래킹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볼 거고요. 네 번째로 이러한 기술적 지표들이 코칭과 전술 수립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DART-PCD, ARTFISH 같은 주요 분석 툴들의 기능을 함께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포츠 데이터 분석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바로 세이버매트릭스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통계적이고 심오해 보이죠? 쉽게 말해 세이버매트릭스는 야구 통계학이에요. 단순히 선수 개인의 기록이나 팀의 승패를 넘어서 이 선수가 팀 승리에 얼마나 기여했나를 과학적으로 수치화하려는 시도였죠. 1970년대 빌 제임스라는 분이 이 학문적 기초를 정립했는데요. 이분은 그저 홈런 몇 개, 타점 몇 개 같은 전통적인 지표 대신 출루율과 장타율 같은 좀 더 본질적인 지표들이 득점 생산력에 훨씬 중요하다는 걸 통계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야구라는 종목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 상황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에 아주 용이했다는 점도 한몫했죠. 이렇게 세이버매트릭스는 통계적 상관관계를 통해 득점 생산력을 예측하는 모델까지 구축하며 야구의 판도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이버매트릭스의 혁명적인 적용 사례를 이야기할 때 머니볼을 빼놓을 수 없죠. 혹시 영화로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2000년대 초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빌리 빈 단장 이야기입니다. 당시 오클랜드는 다른 팀에 비해 자본력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돈 없는 구단이 어떻게 강팀을 이겼을까요? 바로 데이터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전략 덕분입니다. 빌리 빈 단장은 전통적인 스카우트들의 직감 대신 철저히 통계 지표에 기반해서 시장 가치가 저평가된 선수들을 발굴하고 영입했습니다. 그 결과 메이저리그 전체의 데이터 분석 열풍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자본력이 부족한 팀도 데이터를 통해 강팀을 이길 수 있다는 전략적 대안을 제시했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도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한 이야기죠. 자, 야구 데이터 분석이 세이버매트릭스에서 멈추지 않고 최첨단 기술과 만나면서 또 한 번 진화합니다. 바로 스탯캐스트인데요. 이건 군사 레이더 기술을 스포츠에 접목한 거예요. 이제 공이 회전수나 발사 각도 같은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죠. 투수의 구위가 얼마나 뛰어난지, 타자의 타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같은 것들을 감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심지어 야수들의 수비 범위나 이동 경로까지 3차원으로 추적해요. 예전에는 단순히 결과 데이터, 즉 누가 홈런을 쳤고 몇 점을 냈는지 같은 것만 봤다면 이제는 과정 데이터, 즉 공이 어떻게 날아갔고 선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분석 영역이 확장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분석 지표들을 팬들에게 중계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경기를 보는 재미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야구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축구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축구는 야구와 달리 선수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연속적이고 복잡해서 데이터 분석이 까다로운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축구 데이터 분석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패스 성공률이나 활동량 같은 기본적인 통계 위주였다면 이제는 훨씬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졌죠. 특히 요즘 많이 회자되는 기대 득점, 즉 XG/XPCTD 골즈 지표를 통해 특정 찬스가 골로 이어질 확률, 즉 찬스의 질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선수들 간의 간격이나 전술적 대형까지도 수치화해서 분석해요. 덕분에 유럽 빅리그를 중심으로 전문 데이터 분석관을 두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영상 분석과 센서 데이터를 결합해서 팀 전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축구에서도 데이터 분석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선수 추적 데이터, 즉 트래킹 데이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트래킹 데이터는 말 그대로 경기 중에 선수와 공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기술이에요. 초당 수십 회 이상의 좌표 데이터를 생성해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아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죠. 크게 두 가지 수집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광학 카메라 방식과 웨어러블 센서 방식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통해 선수의 가속도, 감속도, 방향 전환 횟수 같은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이 트래킹 데이터는 개별 선수의 신체적 부하를 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요. 나아가서는 감독의 경기 전술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제는 분석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럼 먼저 광학 기반 추적 기술부터 살펴볼까요? 경기장 상단에 여러 대의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선수들이 몸에 별도의 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모든 걸 알아서 해주니까요. 여기서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술이 활용되는데요. 수많은 영상 프레임 속에서 모든 선수의 좌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심지어 공의 움직임과 궤적까지 가장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NBA의 스포트 VU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영상 프레임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로 변환해서 처리하는데 이걸 통해서 선수들의 움직임, 패스, 슛 같은 모든 동작을 분석하고 팬들에게도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웨어러블 추적 기술, 즉 EPT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PTS는 일렉트로닉 퍼포먼스 트래킹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선수의 유니폼이나 신체에 센서를 부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GPS, 즉 위성항법 시스템과 LPS, 지역 위성항법 시스템 기술을 주로 이용하죠. 단순히 위치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심박수나 체온 같은 생체 신호까지 좌표 데이터와 함께 측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주로 훈련 시 선수의 활동량이나 피로도를 관리하는 데 아주 최적화된 기술입니다. 실내 경기장에서는 GPS 신호가 잘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오차가 적은 LPS 기술을 주로 활용하고요. 특히 카타르 월드컵 같은 주요 국제 대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승인되어 사용될 만큼 그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집된 트래킹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히트맵입니다. 여러분, 축구 중계에서 선수들이 많이 뛴 지역이 빨갛게 표시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히트맵이에요. 경기 중에 선수가 주로 머물렀던 지역을 색깔의 농도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색이 진할수록 그 지역에서 활동량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이 히트맵을 통해 자신의 전술 지시가 경기장에서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상대팀 선수의 활동 반경을 분석해서 다음 경기에 대응 전술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죠. 나아가서는 선수의 포지션별 역할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도 있고 팬들에게는 우리 팀 선수가 저렇게 열심히 뛰었구나 하면서 선수들의 성실함과 활동량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경기 몰입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히트맵만큼 흥미로운 트래킹 데이터 활용 사례로 공간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수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을 보는 것을 넘어 선수들 사이의 관계와 공간에 집중하는 분석인데요. 예를 들어 선수들 간의 거리와 삼각형 대형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분석해서 팀 조직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공격 시에는 얼마나 유효한 공간을 확보했는지 그 공간의 크기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전술적인 가치를 파악하기도 하죠. 반대로 수비 시에는 상대 공격수에게 허용한 뒷공간의 위험도를 측정해서 어디가 뚫릴 위험이 높은가를 파악하고 팀원 간의 유기적인 협동 수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데이터로 시각화합니다. 이렇게 선수가 아닌 공간에 집중함으로써 전술적 우위를 점하는 방식은 현대 축구의 핵심 전술인 강한 압박이나 빌드업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구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농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빠른 전환이 일어나는 스포츠인 만큼 정밀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농구에서는 슈팅 거리, 슛 릴리스 속도, 슈팅 궤적 같은 것들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선수 개개인의 슈팅 스타일과 효율성을 분석해요. 또 선수의 드리블 경로와 돌파 성공률을 수치화해서 공격 패턴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스크린 상황에서의 협력 수비 성공률을 데이터로 평가해서 조직력을 강화하고 각 선수별 핫존 하트 존,
즉 슛 성공률이 높은 지역을 파악해서 공격 루트를 설계하는 데 활용합니다. 더 나아가 경기 중에 선수의 피로도 누적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교체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고요. 심지어 전략적 파울 작전 같은 것의 성공 확률까지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어떤 툴들이 사용될까요? 대표적인 분석 툴 중 하나로 DARTFISH가 있습니다. DARTPC는 전 세계 스포츠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예요. 실시간으로 영상을 캡처하고 분석해서 선수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태그 기능을 활용해서 특정 동작이나 상황에 태그를 달아두면 나중에 필요한 장면만 빠르게 추출해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굿, 샷, 턴오버 이런 식으로요. 슬로우 모션이나 프레임 단위 분석을 통해 선수 동작의 아주 미세한 오류까지도 찾아내서 수정할 수 있죠. 게다가 두 선수의 동작이나 한 선수의 과거 기록을 한 화면에 겹쳐서 비교하는 오버레이 비교 분석 기능은 선수들에게 시각적으로 강력한 학습 효과를 제공해서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DARTPC의 또 다른 강력한 기능은 바로 바이오메카닉스 분석입니다. 이건 선수의 움직임을 역학적으로 분석하는 건데요. 선수의 관절 각도, 무게 중심의 이동 같은 것들을 정확한 수치로 산출해냅니다. 골프 스윙, 육상 스타트, 수영 턴 같은 아주 정밀한 동작 분석에 특히 유용하게 쓰이죠. 이런 분석을 통해서 부상 위험이 높은 비정상적인 동작 패턴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수가 최적의 운동 역학적 폼을 찾도록 도와 경기력 향상을 유도합니다. 심지어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도 활용돼요. 예전에는 코치님의 감이나 경험에 의존했던 주관적인 코칭을 이제는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로 보완하여 훨씬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모든 분석들이 결국 무엇을 향할까요? 바로 실시간 코칭 피드백 시스템 구축입니다.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감독은 태블릿 PC를 통해 분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첫째, 선수의 급격한 활동량 저하가 감지되면 즉각적인 교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반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프타임에 전술을 수정하거나 상대팀의 전술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죠. 셋째, 코칭 스태프와 분석관 간의 원활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 내 대형 스크린과 연결하여 관중에게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팬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경기의 흐름을 읽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대 스포츠 코칭의 핵심이 된 거죠. 데이터는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건강 관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데이터 기반 부상 방지 및 컨디셔닝인데요.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수집된 선수들의 부하 데이터를 장기간 추적해서 개인별 피로 한계치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가 과부하 상태에 이르기 전에 미리 관리해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선수의 수면 시간, 영양 섭취 같은 외부 데이터까지 통합해서 분석함으로써 재활 중인 선수의 복귀 시점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데이터가 이제 복귀해도 좋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를 통해 시즌 중 훈련 강도를 데이터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선수의 신체적 자산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핵심 관리 도구로 활용됩니다. 선수 생명을 연장하고 최상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데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스포츠와 빅데이터의 흥미로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스포츠 빅데이터 분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첫째, 단순한 수치 나열에서 벗어나 그 속에서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선수와 코치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죠. 둘째, 텍스트나 영상 같은 방대한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계속 발전해야 하고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나 윤리적 문제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의 의존도를 높이되 스포츠 본연의 역동성을 잃지 않는 것인데요. 현장의 경험적 지식과 데이터 과학이 조화롭게 결합될 때 진정한 경기력 향상이 실현될 것입니다. 결국 데이터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스포츠의 본질적인 가치와 인간적인 판단력이 함께할 때 그 빛을 발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